오전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4가지 했습니다. 근데 점심 지금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거의 안 왔습니다. 거의. 외교부에서 에이펙 관련되는 것만 오고 자료를 오후에 5시까지는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성북제도시의 정은정 의원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시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네. 경제 도표에서 나오게 도표 안 보여 어렵다는 거 다 아시죠? 경제, 네. 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우리 기업인들, 지역의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좀 만나십니까? 네. 예, 아우성입니다. 죽겠다 그럽니다. 너무 30-40년 동안 이렇게 힘든 경우 없다 그럽니다. 폐업하는 분들도 많고, 지표에 보면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민간 소비, 수출 다 마이너스고, 이렇게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트럼프 그 미국 관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프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지난번에 미국 가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과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시작 자체를 우리가 좀 질서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했다. 그런 성과.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는 좀 이렇게 부총리님은 시간을 좀 가지고 하려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은 굉장히 급하게 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원래 입장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일단 협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으니까 서로 약간의 처음부터 밖에다 얘기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줄라이 패키지라고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다른 나라보다 충분히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 국익 극대화를 어쨌든 잘해 주시고요. 극대화로 와서 그러면 우리 부총님 생각에는 언제쯤 타결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목표 시한은 저희가 7월로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우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인데 이 문제가 많이 지적되던 분인데 이분이 또 미국 가가지고 여러 가지 협상 비슷하게 했네요. 한덕수 방미 추진 이런 것도 얘기하고 들으셨습니까? 전 신문은 못 봤어요. 외교부 장관이 혹시 들으셨습니까? 방미한 건 아닙니다만 한덕수 대응 방미 추진 그런 건 금지초문입니다. 방미는 했죠? 누가요? 김태효.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안보 1차장이 이렇게 방미해가지고 중요한 미국과의 관세 등등 해가지고 경제 분야 협상이 진행되고 그러는데. 아니요, 관세 경제 분야로 한 게 아니라 예. 조선협력이 양국 NSC에 지금 어쨌든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된 상태인데 그 말도 많은 김태호 1차장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외교부의 정식 채널이라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하면 몰라도 안보실이 다 대응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지금 다 개편돼 그거는 있습니다. 아니죠.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올건에 앞으로 좀 수산해지는 조사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방미 추진 그런 등등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한 총리가 국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선도 관리하고 좀 제대로 일을 해야지 본인이 대선 출마한다는 걸만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조선일보 보면은 오늘 대표적인 보수 언론기관인데도 계엄을 저질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3년간 총리를 한 사람의 대선 출마가 온당한 것이 의문을 표하는 국민도 많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다 답하시. 근데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 두면 사표 내면은 그다음에 권한대행 누가 하십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답변하세요. 누구 차례예요? 제가 하게 되겠죠. 또 다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도 아니고 관심을 갖고 뭔가 한 말씀 하신 것 같던데요.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것처럼 말씀 한번 하셨죠. 아니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게 어쨌든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국회 와서 출마 선언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도대체가 총리가 국정 지금 이 과도기에서 잘 나라를 운영해야지 자기가 본인이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수를 뛰겠다고 나서 가지고 대선 출마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여론조사에도 처음부터 그게 안 맞다고 그러는데도 저는 문제가 대단히 큰 한덕수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권한대행을 또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서 하실 거 아닙니까? 부총리 하실 때
그때 책임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그저 임명 안 한 거, 그 다음에 특검 거부권 행사한 거, 유석열 그 체포 그 미온적으로 한 거 등등 해가지고 그때 여론조사한 거 등등 보면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나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시 또 전에는 뭐 대행이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플래카드 우리 지역에도 붙이고 마치 우리가 뭐 탄핵 남발해가지고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아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야 될 사람이 총리가 그만두고 사표 던지고 나와서 대선 출마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대행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그걸 자꾸 그 뭐 출마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최상호 부총리가 또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정말 우리 저 부총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초기에 반대했어요, 탄핵. 그러다 나중에 찬성했는데, 왜냐하면 잘하셔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은 거. 물론 한 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선 6월 3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경제 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국민들이 모두 걱정해서 나라를 잘 운영해야 될 총리라는 분이 본인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또 나와서 또 권한대행 하시는 분은 또 다시 또 권한대행을 하는데 이 경제만 해도 그래. 경제. 지금 경제 추경인데 3년간 이 정부에서 경제가 지금 거의 파탄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될 총리는 오히려 대통령 나오겠다고 그러고 부총리는 다시 권한대행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고 이 경제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사과 국민들한테 한번 하셨어요? 한 말씀이라도? 뭐 여러 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하여튼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책임지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비비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작년에도 그렇게 말도 많던데 제가 주도적으로 기재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데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설명. 자료 얘기하면 자료도 안 내놓고 설명하라면 설명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일반 예비비 1조 4천억 감액해서 8천억 원, 목적 예비비 1조 6천억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재난재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예산 제가 챙겨보니까 5조 6,270억 원 플러스 알파, 지방정부 7조 1,338억 원 정도 돼 12조 7,600 전부 가용하면 그렇죠. 전부 가용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 재난재해를 뭐 예비비가 없어서 뭐 이게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비를 좀 잘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여튼 뭐 이거 가지고 다시 기재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추가 편성 추경 예산 중에 보면은 재난 뭐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3조 2천억 편성돼 있는데 저는 이번 예산이 굉장히 늦었다 그리고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정도 추경 가지고 경제 못 살릴 겁니다. 전혀 안 될 거예요. 금리하고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인데 이게 안 될 거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거 자료를 안 주시는데 재난대응 3조 2천억 이거 올해 다 이게 됩니까? 집행이 됩니까? 예산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다 됩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서 계속 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 나무 심는다라든지 뭐 주택 복구 뭐 등등? 네, 추가 소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안 주셔가지고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요,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건 뭐 일반적인 무슨 정치적인 논쟁도 아니고 예산 집행에 관한 자료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이펙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외교부 장관님 특히 좀 잘 챙기시고 제가 에이펙 민주당 간사하면서 보니까 아직 그 안 된 게 문제가 많은데 잘 좀 해주세요. 에이펙 예산 근데 10월 말에 전 세계 정상들 많이 오시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뭐 따로 서면으로다가 증액관계 논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장관님. 네, 말씀하세요. 과기부 장관님은 휴대폰이 어디예요? SKT예요? SKT입니다. 유심 교체했습니까? 교체하지 않고 그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보호 서비스. 우리 여기 장차관님들 SKT 한번 손 들어보세요. SKT. 저도 SKT예요. SKT. 그죠? 많죠.
지금 오늘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지금 예산 취급하는 우리 고위 공무원들 다 교체해야 된다. 안보 관련되는 공무원들 교체해야 된다. 세종시 공무원들 교체해야 된다. 근데 유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유심히 우리나라 이통사 3개 다 합쳐봐도 아마 그 한 달 내에는 한 600만 개를 넘지. 그러니까요. 몇 달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고위층에 계신 분들들 여러 가지 국가 안보, 경제 여러 가지 정보 해킹당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금융 내 통장 예금 누가 빼갈 수 있고 걱정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SKT가 이게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너무 미온적이고 그 대표 사장 그분 그 사과하는 거 보면은 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아 그럼 정부에서 좀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줄 선 거 보세요. 저도 어제 가려는데 못 가요. 가봐야. 그 지금 대리점 다 문 닫아버렸대. 시민들이 막 항의하고 난리를 치는데 유심이 없으니까 그냥 다 문 닫아버린 거야 아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 시민들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뭐 대책을 내놓든지 무슨 개선 명령을 내리든지 뭐 아예 그냥 영업 그 면허를 취소하든지 뭐 뭔가 좀 강력하게 붙잡고서 그리고서 뭐 저 유심을 무슨 수로 뭐 비행기로 어디 가서 특별히 실어 날라오든지 공장을 특별히 가동하든지 뭘 정부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안심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 통사에서 전액 100% 보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그 과기정 통부가 오늘 오후 1시에 보도자. 하여튼 저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SKT가 민간 회사지만 이건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강하게 SKT를 혼내세요. SKT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부가 왜 있습니까? 독과점이 문제가 있으면 독과점을 깨고 그 기업이 문제가 있으면 그 기업의 뭐 면허인지 허가인지를 취소해 뿌리고 강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셔야죠. 한 권한대행이 뭐 얘기해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답답하잖아요. 네, 대장님 말씀 전에 이미 저희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박기 우리 민주당의 내란 은폐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장인데요. 알박기 인사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우선 기재부 장관님 어저께 답변하신 거 보면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마치 그냥 통과 의뢰 절차적인 것처럼 답변해. 그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거기서 운영 심의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일부가 이제 공문위를 통과하는. 물론이죠. 네, 공문위 통과하는 게 있고 장관 제청 직접 해가지고 네, 그렇죠. 대통령 분리가 너무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건 다 공문위에서 알아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문위에서 심의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문위에서는 각 제청기에서 오는 거를 예. 뭐 제 얘기는 해가지고 장관님, 제 국수로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신 장관님들이 공문위 넘기면 공문위 다 통과하는 거 아니잖아요. 심의하시잖아요. 공문위 통과해야 대통령한테 제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마사 회장하고 몇몇 뭐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마사 회장이 요새 논란이 심한데 공문위에서 의결됐습니까? 그 일단 지금까지 그 인사 관련된 내용은 저희 대외적으로 말씀을 좀 아니 마사 회장 뭐 누구누구 얘기가 나와 윤석열 관련된 누구 그렇지만은 의결됐는지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은폐고 알바끼고 특혜고 보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얘기를 못 합니까? 당당하면은 인사했다, 의결했다. 뭐 누군지 좋아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얘기를 하셔야죠. 그건 이제 뭐 일단은 저희가 인사 관련 얘기는 제가 와서 보니까 공문위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장관님 말씀을 안 좋아요.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 뭐 그 끝까지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따로 뭐 한 것 같더라고. 근데 그 기재부도 그래요. 기재부도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권이 이제 끝난 거고 이 과도기 정부가 한 달이면 이제 새 정부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실장, 뭐 세제실장 뭐 바꿔가지고 한 사람은 뭐 ADB 가고 한 사람은 뭐 자산관리부 사장 가고 그리고 실장이 바꾸니까 국장들 다 바꿔놨어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실국장 인사를 하면은 그 실장들이 뭐 천재입니까? 업무 파가 안 되는데 한두 달 최소한 걸릴 거고. 그럼 이 어려운 경제 문제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요? 모두 총괄국장이 올라갔습니다. 업무는 다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실장이 2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한 달 있다 한 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사 회장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정말 갑갑한데요. 농식품부 장관님 계세요? 그 마사 회장 제청 하실 겁니까? 전문성을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십시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전문성 3분 중에 2분은 전문성 전혀 없는 윤석열 관련되는 분들이고
한 분인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급한 자리 아닙니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농림부 장관님이 농어촌공사 사장직 예, 농식품부 장관. 예. 거기요. 농어촌공사 사장직도 지금 추진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단하시고요. 국토부 JDC SR도 추진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산업부의 강원도에서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진행 중입니다. 다 쓰도하십시오. 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어 방심위원장 등등 1년 이상 비오는 자리를 갑자기 채우고 있습니다. 알박기 제2차 내란 행위로 보여져요. 새 정부가 한 달 있으면 생깁니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하면 돼. 지금 무슨 알박기 인사를 이렇게 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은 모두 감사 그리고 수사기관 검찰 경찰이 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직권남용 그리고 절차적인 하자 다 찾아낼 겁니다. 민간의 특별위원장은 다 찾아낼 거니까 여기 국과장 1급들도 제대로 하십시오. 방송 듣는 분들 그리고 장차임도 확실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정일영 위원님 수고.